나 시보다 안은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은 경험과 그로 인해서 영광한 감사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작은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한 항공권이 있길래 결제를 시도했는데 결제 단계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준다는 말에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지 뭡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결제선이 바뀌면서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너무 놀라웠지만 제가 침착하게 알로를 눌렀으나 누군가 동시에 결제창이 그럴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인터넷이 순식간에 결제창이 교체되면서 제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2배의 티켓 가격이 인출되었습니다. 이 짧은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씩씩거렸어요. 제가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래를 취소했으나 그 고객센터, 제가 볼 때 그 고객센터는 사람이 응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기술되는 그런 채팅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담함을 한변했으나 계속되는 되풀이되는 답변은 내가 예스를 눌렀다, 동의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당신은 13만 원의 위약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답변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눈뜨고 코베인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격의 고저를 떠나서 고하를 떠나서 굉장히 부담감을 이길 수 없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인터넷에 그 업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여행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여행사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마이트립이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헷갈리게끔 마이트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질적인 외국 여행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다음날 그 여행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부담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한국어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눌하게 자기들의 기술 시스템을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소는 사실 그냥 임의로 올려놓은 것이고 그런 사무실은 우리나라에 없다. 자기네들 외국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억울한 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 마이트립이라는 여행사로부터 이 결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에까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를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 분통함을 토로하는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다들 분함을 이기지 못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거나 침념을 하거나 빠르게 침념하거나 늦게 침념하거나 이 시간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침념을 하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럼 나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워낙 소액에 민감한 좀 성격이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또 다음날 이게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소비자 포털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국제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서 신고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 여행사로 이 글을 연결해준 유명한 중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의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해당 여행사에 공시서한 보내고 여러 가지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다 신속치가 않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화면 스캔을 떠났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순식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저 어떻게 그걸 스캔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처음이라 그게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이야 몰랐거든요. 저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하루 내내 굉장히 요란한 마음으로 지냈고 여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냥 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쁘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업체가 이 대명 천지, 이 문명 사회에 그리고 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가 버젓이 활기를 튀고 수많은 소비자를 물어가는 사태를 내가 가만히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정의감과 꼼꼼해서 올려서 이게 정의감과 분함이라고 하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마하는 중에 그날 밤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13만 원의 소위 사기를 당한 것 못지않게 커다란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병고에 신음하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 불합리한 이 법체제, 그리고 저 멀리 새어나고 있는 전쟁의 폭탄, 시시각각 덮쳐오는 이 폭염과 기후위기, 인류의 재앙,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난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는데 13만 원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치자면 저는 기후위기에 벌떡 일어나서 거리를 쫓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저의 수행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일,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는 인연,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도반님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감사의 마음이 과연 진정한 수행이다. 이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감정이요 마음인데 내가 올해 공표순으로 절대감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은 일, 손실을 입은 일, 혹은 불필요한 경험, 나에게 불친절한 도발, 혹은 불친절한 인연들,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야말로 나의 수행의 속도, 나의 수행의 바로미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내가 가까이 할 것과 혹은 내가 멀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인간의 그리고 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하여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기능이요 특히 인간의 고등 감정과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생존에 굳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은 일에도 벌떡 화가 나고 굉장히 큰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문 발검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빈민인천에서 하루 종일 허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만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피해를 끼친 업체, 그리고 저에게 불친절한 인연,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종교 인도 북이장에 하늘과 나 사이에, 땅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가 행해질 때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업체가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돈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쓸데없이 칼을 빼드는 그런 분노에 찬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불신 6장에 보면 무념할 것에 무념하고 유념할 것에 유념하라 하였는데 저는 무념해야 될 것에 하루 종일 유념하였고 또 사실은 유념해야 될 바에 무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많이 했는지를 저는 살짝 까먹고 그 분한 일에, 그 분한 감정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저질러진 일은 저질러진 것이고 만난 인연은 만난 인연이고 내가 겪은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겪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인가, 어떠한 감정을 느낄 것인가, 어떠한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며 나의 의지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온전한 마음의 자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무념의 도를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어난 일이다. 13만 원
포기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업체가 버젓이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다시 그 항공권의 항공사, 뭐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터키항공사였습니다. 그 터키항공사에 당신의 티켓을 가지고 이 여행사가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불공정 거래로 당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라고 공식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일단 터키항공사에 얘기를 했더니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기 직전에 해당 여행사에 그 YQ라는 여행사에 보내기 직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경고성으로 메일 한번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기계적으로 답변하던 이 여행사가 잠시 기다려봐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기다렸습니다. 문형으로 기다렸습니다. 설령 저에게 우호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항공사 이메일을 보낼 것이고 이것에 환경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형의 도를 찾았고 그것이 저에게 감사한 일이고 저의 은혜입니다. 그 뒤가 궁금하시죠? 그 뒤는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가족의 불상사, 저의 고통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유명해야겠다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유명한 유리사상가 라이노트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 온유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그가 기독교 신학자,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언어로 우리 원불교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일들은 우리 도처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움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유념하지 않았고 우리는 사소한 불편과 불친절 그리고 사소한 손해에 얽매여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루 종일 때로는 1년 때로는 평생에 걸쳐 그 불쾌한 그 손실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그것은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돌이킨 것은 나의 자유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만연한 나의 은혜, 나에게 행해지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절대 감사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당에 와서 여러 도반님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유념하며 때로 불친절한 말을 들어도 불친절한 말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약간 핀잔을 주신다거나 너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살짝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속상한 마음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이 커다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저의 수행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와 함께 수행생활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